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호랑이의 사냥법을 아시나요? 호랑이는 사냥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올 때까지 자신의 무기를 철저히 숨긴다고 하는데요. 결정적 순간이 아니면 절대 함부로 발톱을 세우지 않는 호랑이처럼 여간에선 세상의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진짜 고수의 숨은 이야기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빠른 손놀림. 강하게 다져진 단단한 팔뚝의 소유자. 수없는 수련으로 단련된 다부진 고수의 뒷모습. 지금껏 세상에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의 진짜 정체는? 손끝에서 화려한 중화요리의 꽃이 핀다. 17년의 세월로 빚어진 자타공인 딤섬의 달인. 3000년 중국 역사를 머금은 딤섬의 매력을 한국에 전파하고 있는데요. 각양각색 재료들에 담긴 다채로운 11가지 맛. 한입 크기의 딤섬에 세상의 맛을 품어내는 남자. 중화요리를 맛볼 수 있는 즐거움과 함께 누구나 쉽게 잊을 수 없는 맛의 추억을 선물하고 있는데요. 손님 한 명 한 명의 식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달인의 이야기. 딤섬으로 최상의 맛을 만들어낸 거장을 소개합니다. 실패를 딛고 성공을 빚어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악구의 해운동에서 중국 요리 전문점과 수제딤섬 전문점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타이펑의 대표 조용환입니다. 여러분, 저희 타이펑은 10년 전 8평의 작은 가게에서 5개의 테이블만으로 가게를 시작한 아주 작은 중화 요리집이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중국 요리, 직접 만드는 만두, 이런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금은 관악구의 맛집으로 소문난 외식 전문 업체입니다. 제가 오늘 청년 창업 런웨이의 그 강연에 초대되었을 때 그 만두 빚고 짜장면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의 창업을 도와주는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8년 동안의 성공, 그리고 경험, 힘들었던 점, 그리고 나름대로의 생각과 가치,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서 성공한 이야기들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성공 창업에 도움이 되리라 여겨 오늘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저는 성공하는 창업을 오늘 얘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창업보다는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성공을 준비하는 그 단계를 저는 오늘 포커스를 맞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20여 년 전에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저는 요리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떤 요리사가 되고 싶었냐면 저는 좋은 요리사가 아니라 유명한 요리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식당 경험을 뒤로 하고 저는 중국에 있는 홍콩, 대련, 심양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음식 경험을 쌓았습니다. 남과 다른 음식을 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성공했을까요? 저의 직장 생활은 과연 훌륭했을까요? 유명한 요리사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주방에 경험이 아직 적었기 때문에 주방장도 될 수 없고 사장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고 익힌 여러 가지 화려한 요리나 음식들, 남과 다른 그런 음식들을 손님들한테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손님에게 허락을 받으려면 먼저 사장님과 그리고 주방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다시 또 참아야 했습니다. 호랑이가 발톱을 숨기듯이 또 참고 한국에서 식당 경험을 또 쌓았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예전에 그 시간들과 저는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업을 해야겠다. 이제 나도 내 음식을 해야겠다.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돈은 4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저하고 같이 일한 친구들이 5명이 돈을 모아서 4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4,500만 원을 가지고 8평짜리 가게를 봉천동에 얻었습니다. 권리금도 없었어요. 그 돈 가지고 너무 작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공했을까요? 이제 여러분의 정말 하고 싶은 창업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3가지 원칙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찾아라. 성공을 하기 위해서 혼자서는 절대 창업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배워야 할 사람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든지 심지어 내가 하려고 했던 거에 실패한 사람이라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15년 전에 딤섬이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만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어요. 오직 물어 가서 찾아가야 돼요. 청담동에 있는 유명한 딤섬집이 있다 해서 저는 갔고 거기서 광동 사부님을 만났습니다. 배울 수 있었을까요? 또 실패했습니다. 배울 수가 없어요. 저희 사부님은 저보고 너는 11시에 출근해라. 다 만들어진 것을 쪄서 나가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사부님은 너무 걱정하셨어요. 아, 얘가 나를 몰아내진 않을까. 저는 신뢰와 믿음을 2년 동안 보여드렸고 저는 딤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마추어의 생각을 잊지 마라. 아마추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시간에 더 많은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위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손님을 관찰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시지만 20년, 30년 음식을 하신 분들이 자기 창업을 할 때 실패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음식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기 생각에 많이 갇혀 계십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음식을 많이 팔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합니다. 조금씩 매일 다른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저희 집 짬뽕을 보시면 숙주와 쑥갓이 얹어져요. 향긋한 쑥갓과 그 다음에 탁 입안에서 터지는 물에 불린 숙주. 여러분, 제가 어디서 얻었을까요? 숙주는 베트남 쌀국수에서 따왔고 쑥갓은 일본식 우동에서 따왔습니다. 저희 짬뽕을 보면서 저는 매일 아마추어처럼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릇을 바꿔라입니다. 여기에 그릇은 우리가 음식을 담는 그릇도 되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릇도 돼요. 인테리어를 바꿀 그릇도 됩니다. 만두 매장을 열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만두가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왜 안 팔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답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만두를 어떻게 팔았냐면 스티로폴 포장지에 만두 8개를 담아서 노란색 고무밴드를 묶고 그 다음에 검정색 비닐봉지에 만두를 팔았어요. 4,000원씩. 그런데 만두가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그때 5살짜리 우리 아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언가를 막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게 뭐야?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은 엄마에게 줄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선물. 떠오르는 게 있어서 만두 포장지를 바꿔보자. 그래서 만두 포장지를 주문했어요. 2만 장. 조금은 안 해준대요. 2만 장이 기본이래요. 박스가 15박스. 8평 매장에 그걸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스는 안방, 그 다음에 아들방, 포장지를 꽉 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돼요.
한두 팩씩 사가던 손님들이 이제 퇴근하시는 사장님이 야근하는 직원들 갖다 준다고 10개씩 가져가세요. 저희 매장 앞에 조그만 병원이 있습니다. 병문안을 가시는 손님들이 5팩, 4개 이렇게 가져가세요. 포장지, 그릇을 바꾸기만 했는데 포장지만 바꿨는데 매출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두에서 선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릇을 바꿔줬더니 그냥 평범한 제 만두가 예쁜 친환경 용기에 깔끔한 비닐에 담기니까 이제 선물이 된 거예요. 저는 상상해 봤어요. 짜장면집에서 이태리 음식을 먹는다. 아니면 이태리 음식점 같은 분위기에서 볶음밥과 탕수육을 먹을 수 있다면 어떨까? 저희 집 매장에는 중화 요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용도 없고요. 뒤집어진 복자도 없습니다. 저희 집은 이태리 음식점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에펠탑 그림과 트럼프 사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손님들은 새로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항아리 용기 뚜껑으로 짜장면을 담아 보세요. 어떨까요? 삼청동에 가시면 한옥이 즐비하게 있지만 그 안에는 파스타집이 많습니다. 한국인의 아름다운 감성과 정서가 어우러져 있는 그 한옥에 세련된 서구화된 음식을 맛보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8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라고 친구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지 않았던 것 같아. 보증금 4천만 원 빌려서 그것도 3빵 보증금을 빼서 친구들한테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힘들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럽니다. 넌 둔해서 그래. 둔해서 그래. 맞습니다. 저는 둔해서 힘든 걸 견뎌낼 수 있었어요. 손님이 적게 오면 이 손님만 책임지면 되겠구나. 이 손님한테 최선을 다하자. 손님이 많이 오면 오늘은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겠다. 힘들지만 오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겠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은 지금 성공에 바로 눈에 멀지 마시고 실패를 하지 않을 준비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긴 호흡을 들어 마시고 그 맑은 기운으로 살아있다는,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행복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참고해서 성공 창업에, 그 다음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 요식업 창업에 여러분께서 제 강연을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의 비법.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아라. 아마추어의 힘을 믿어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작은 어떤 그 모퉁의 네. 어떤 그런 공간에서 네. 정말 세월을 빚어낸 네. 정말 중화 요리의 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거기서도 또 사부님을 또 찾아가서 네. 그 딤섬을 잘하는 곳, 네. 중화 요리의 꽃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딤섬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또 딤섬을 선택해서 나는 그 사부님께 딤섬을 배워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는지. 예전에 이게 지나가다가 딤섬을 봤는데 만두인데 보석 같은 만두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게 중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배워야 할까 그냥 막연하게 갔어요. 네. 근데 막연하게 갔는데 저희 사부님의 그 둔탁한 손에서 막 빚어내시는데 너무 아름다운 딤섬이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저런 요리사처럼, 저 훌륭한 요리사처럼 음식을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부님에게 전수받은 그 딤섬과 일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딤섬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딤섬은 정말 종류가 많아요. 예. 정말 종류가 많고 수천 가지, 수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딤섬이 달라지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네. 우리 사부의 나름대로는 피동을 이용한 그 돼지 껍데기를 녹여서 육수를 만들고 그 육수가 시간이 지면 굳고 다시 쪄지면 물이 되는 네네. 그 깊은 맛을 내는 그 노하우를 갖고 계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수받아서 지금 보통의 만두와는 다르게 풍부한 그 육즙과 예. 그다음에 그 육수의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네. 초기 자본금이 한 통장에 400만 원 정도가 있으셨다고 했고 네. 친구들이 이제 좋은 친구들이네요. 4천만 원을 이렇게. 전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이제 친구들에게 네.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그마한 상권 안에서 시작을 했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뭐 월세 빼서 예. 갚게 됐다고요. 네. 처음에 장사가 좀 안 됐어서. 제가 만약에 창업을 시작하자마자 예.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운이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저는 2년 동안 버려지는 재료와 정말 싸움을 많이 했어요. 쓸 수 있는 재료, 신선한 재료, 써도 되긴 하는데 약간 신선하지 않은 재료. 여러분, 과감하게 저는 버렸습니다. 그렇게 2년, 1년을 참아가면서 음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알아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네. 네. 그 처음에는 너무너무 예. 장사가 안 돼서 힘들었습니다. 대표님도 어느 정도 네. 벽에 부딪히셨다가 네, 네. 결국엔 그 어려움을 네. 이겨낸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정말 힘들다고 해서 어떤 요행이나 이런 길을 걷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리고 가게가 작으면 네. 좋은 점이 많아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아무리 바빠도 테이블 4개만 채우면 돼요. 그 얘기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정성을 다 쏟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맛이 없다 그러면 달려나갈 수도 있어요. 저희 주방은 제가 처음에 장사했던 저희 주방은 주방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들어오시면서 저하고 인사를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예.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장사를 처음 하려고 하면 네. 아무래도 상권 때문에 네. 굉장히 또 많은 고민입니다. 네, 이 대표님 네. 같은 경우에도 네. 어떻게든 이제 어쨌든 이게 빚을 져서 이제 네. 사업을 시작하신 네. 거기 때문에 예, 예. 상권에 대해서 또 많은 또 그 걱정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권리금이 없고 네. 보증금이 얼마 정도 한 2천 정도 들어갔나요? 네, 네. 우리가 조금 한번 따져볼게요. 네, 보증금 따져봅시다. 2천만 원. 2천만 원. 네, 저희 주인 아저씨도 네. 아시는데 보증금 2천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예, 예. 인테리어 비용이 1,300만 원 정도 들었고 그때가 이제 시절이 언제였나요? 그때가 9년 전이었어요. 9년 전이면 그래도 그 당시에는 어떤 물가를 제가 예, 지금 계산하기가 예. 좀 어려운데.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주방 비품 같은 거를 이제 중고로 예, 예. 이제 황학동 시장에 가가지고 다리품을 파면서 한 달에 인테리어 하는 기간 동안에 아마 한 20번은 갔던 것 같아요. 네네네. 예. 포장이나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네. 우리 또 달인이시잖아요. 네, 달인만의 어떤 다른 비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포장지는 최대한 심플하게 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현란하게 많은 글씨를 집어넣기보다는 저희 가게 상호가 혹시 여기 오신 분 모르시겠지만 만두 가게입니다. 상호 자체가 만두 가게예요. 네. 그래서 포장지는 최대한 심플하게 하는 게 저의 그 나름의 방법입니다. 집중적으로. 그다음에 인테리어도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애기들 엄마랑 같이 식사를 오는 애기들은 기억을 하는데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성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 가게 인테리어를 보시면 예. 벽에 그 날아다니는 돼지가 있어요. 그리고 러버덕이라고 오리 그림이 액자에 있습니다. 아이는 기억을 할 때 엄마랑 아빠랑 여기 짜장면이 맛있었던 집이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돼지가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있었어. 그 돼지가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엄마 아빠가 있었다. 그 아이의 기억 속에 그 기억을 심어줄 수 있는 그 이미지 같은 조형물을 저는 이렇게 하나둘씩 기억에 남으라고 이렇게 네네. 매장 안에 설치를 하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 우리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
초전동에서 온 김소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되게 멀리서 왔는데 이거 끝나고 바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먼 곳에서 이제 맛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매장 확대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제가 매장을 확대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수제 딤섬이다 보니까 직접 딤섬을 제 손으로 아니면 저와 같이 일하는 식구들이 아직까지는 계속 만들어야 하고 중국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계속 여러 사람이 팀을 이뤄서 만들어내는 음식이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면 음식 맛이 바뀌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단호하게 거절을 하신 느낌입니다. 옆에서. 예. 예. 자, 그렇다면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에게 중화 요리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중화 요리는 나무 화분 같은 겁니다. 제가 나무를 참 좋아하는데 그 화분을 키우다 보면 화분이 시들어요. 시들면 꽃은 버릴 수가 있는데 나무 화분은 가지를 잘라내고 다시 물을 주고 네. 그다음 볕을 씌워주면 어느 순간부터 조그맣게 새싹이 다시 또 자라납니다. 그리고 병들었던 그런 가지들보다 더 잘 자라고 왕성하게 풍성하게 커지는 나무 화분을 봤습니다. 중화 요리도 처음에 제가 이 음식을 만들었을 때 맛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다시 반성하고 그 음식, 손님이 먹을 음식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그 음식을 완성해 나가고 손님께서 드시면 행복해 하시는 게 저는 제가 키우는 나무 화분과 같아서 저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중화 요리는 나무 화분 같습니다. 굉장히 생물학적인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네요. 예. 들으면서 좀 빠져들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꿈꿔 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이게 모두가 행복한 영업장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요식업이라는 직업 자체가 육체 노동이고 장시간 일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직업입니다. 제가 욕심을 버려가면서 직원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매장을 제가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고 지금도 제가 항상 늘 생각하는 것은 제가 번 돈으로 월급을 직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번 돈을 나누는 그런 생각으로 네. 아름다운 매장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제 꿈입니다. 예. 예. 아주 좋은 마음으로 네. 예, 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앞으로도 진심으로 또 행복을 요리하는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는 이유 결국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닐까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인생에서만큼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의 달인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들 좀 감성적으로 했는데 그 얘기를 마저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네. 성공이라는 시간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0년 후, 20년 후 달라진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아마 그때는 내가 실패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바로 성공의 시작이었구나 라고 여기실 겁니다. 지금은 경험을 쌓아야 할 시간.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화이팅!